우리 쓸데없는 생각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처음으로 인류 최초로 동물을 길들였던 사람 왜 그랬을까 한번 궁금해 본 적이 있나요? 그냥 지금 우리가 가축한테 워낙 얻는 게 많으니까 뭐 잘 먹고 잘 살라고 했겠죠 라고 대답을 할 수도 있을 거고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궁금해하지 않았던 학생들도 많을 겁니다. 근데 처음으로 인류 최초로 동물을 길들였을 때 힘들었을 것 같아. 그치? 지금은 이제 개량이 돼서 아예 그냥 축사 안에서 키울 수 있는 동물이 됐지만 소도 양도 돼지도 처음에는 굉장히 거칠었을 거라고. 어떻게 길들였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왜 길들였을까? 그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이 질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When a community stopped hunting female wild cattle. female이라고 하면 암컷이야, 그지? 암컷 야생소를, 야생 cattle 하면 소예요. 이 소를 사냥하는 것을 멈췄을 때인데, those herd라고 하면, 자, 이거는 무리죠. 그 소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소떼 무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tolerate는 참다도 되는데, 참아서 그냥 인정해주다. 용인하다란 뜻도 돼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인간들이 암컷 야생소 사냥을 이제 중단했었을 때, 그러면 그 야생소 무리들은 점점 용인했을 것이다. The closer presence of humans. 인간의 더 가까운 존재를, 그러니까 인간이 더 가까이에 있는 것을 기꺼이 참아줬을 것이다. 용인했을 것이다. 왜? 위험하지 않으니까, 더 이상 자기들을 사냥하지 않으니까 그냥 왔나 보다, 쟤들. 그랬겠죠. 그죠? 근데 지금 여기서 보면은 우드가 나오면서 조금 정확하지 않은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자세히 알지 못하는 그 과거를 좀 가정한다라는 느낌이 들 겁니다. 요 우드를 봐도 그렇고 했었을 것이다 하잖아, 그지? By watching the wild cattle. 그런 이 야생소들을 by watching이라고 하면은 이제 관찰함으로써 as our deep ancestors watched the predators and learned about their lives. 자, 뭐뭐 했듯이에요. 우리의 먼 조상인데, 먼 선조들인데, far ancestors라고 할 것 같은데, deep ancestor가 나왔어. 자, 이거 잘 기억해놔. 우리의 먼 선조들이 watched the predators, 포식자들을 관찰하고, 그리고 learned about their lives, 그 포식자들의 삶에 대해서 배웠듯이, these more recent ancestors, 더 최근의 이 조상들은 could have begun, 시작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could have begun에서 could pp가 나왔지. 그래서 추측이에요. 할 수 있었을 거다. 무엇을? To understand the life cycle of the wild cattle. 이 야생소들의 삶의 주기를, 생애 주기를 이해하는 것을 시작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and made a few risky but creative ventures. 그리고 또한 make a ventures, 모험을 하다예요. 그런데 몇 가지의 위험하지만 창의적인 모험들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자, 여기에서 병렬 구조가 나오는데요. 병렬 구조가 지금 보면은 요 begun하고 made하고 병렬 구조입니다. 그래서 could have가 똑같이 요 앞에도 있었었는데 병렬 구조였기 때문에 생략되었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장은 as 요 절을 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먼 선조들은 predator, 그러니까 이 포식자들을 관찰해야만 했어. 이제 살아남아야 되니까 얘네들을 관찰해서 그 프레데터들의 삶에 대해서 배워서 피했을 거 아니야. 피해서 살아남았을 거 아니야. 우리의 옛날 먼 선조들은 그랬고요.
좀 더 최근에, 그 먼 선조들 말고 좀 더 최근에 그 선조들은 어떻게 함으로써 이 야생소들을 관찰함으로써 야생소들의 그런 라이프 사이클, 생애 주기를 이해하기 시작했었고, 그리고 아마도 몇 가지의 위험하지만 창의적인 그런 모험을 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자, 여기 쿠데브 PP 나온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메이드가 쿠데브 PP의 엮여진 병렬 구조의 과거 분사라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They started bringing a few as youngsters into the village. 라고 했는데, 지금 자, 여기에서의 they는 누군지 일단 우리가 그것부터 짚고 가야겠죠. 그죠? 그 사람들은 바로 앞에 나오는 these more recent ancestors가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시작했는데, 뭘 시작했느냐? As youngsters. 새끼 때 소 몇 마리를 데려온 거예요. A few, 몇 마리를 데리고 왔다. 데리고 오다는 지금 bring A into B가 됩니다. 그래서 어디로 데리고 와? 마을로 데리고 왔어. 그리고 building pens. 펜이라고 하면은 우리예요, 우리. 우리를 짓고 trying to keep them alive. 그들이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그 소 새끼들을 얘기하겠지. 소 새끼라고 하니까 선생님 어렸을 때 계속 소 새끼라고 놀림당했어요. 집안에서. 왜냐면 선생님 분유 먹고 컸거든. 그랬더니 계속 크는데 삼촌들이랑 고모들이 계속 소 새끼라고 놀려가지고 어찌나 서러웠는지. 아 근데 잠깐 봐봐. 그래서 여기서 댐이라고 하는 건 데리고 왔던 그 소 새끼들이겠지. 이 소 새끼들을 살려두려고 노력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요 started는 문장의 동사고요. 목적어로서 지금 bringing하고 building하고 trying하고 병렬 구조인 것도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한 다음에 they succeeded. 그들은 성공했습니다.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또 they는 이거 지금 헷갈리지 말아야 된다. 요 데이는 앞에 나오는 좀 더 가까운 선조들을 얘기하겠죠. 그죠? They'd been watching the cattle across generations. 그리고 그 선조들은 자 여기에서 apostrophe D가 돼 있는데 아마 헤드일 거예요. 과거, 대과거에서 과거까지니까. 그들은 계속해서 지켜봤습니다. 관찰해 오고 있었습니다. 자, 이거 계속적 용법의 완료의 진행형이잖아. 그래서 완료 진행형. 근데 과거 완료 진행형이야. 이렇게 되면 어법으로도 나올 수 있으니까 좀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 소들을 계속해서 관찰해 왔습니다. Across generation. 여러 세대에 걸쳐서. 그리고 나서 they knew 라고 했는데 지금 보면은 이게 하이픈으로 돼 있다? 하이픈으로 돼 있으면 일단 괄호 하시고요. 우리 큰 문장만 먼저 보자고. 그래서 여러 세대에 걸쳐 소들을 관찰해 오고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and thus prey domestication was born. 먹이 가축화가 탄생했다라고 해서 이제 먹이 가축화, 그러니까 우리의 식량을 가축화하는 것이 이제 가능해졌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그러면 이제 하이픈 사이에 있는 절들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y knew about their life cycles. 누가 누군지 좀 알고 가자. 앞에 나오는 they는 ancestors죠, 그죠? 그래서 그 선조들은 knew about, 알고 있었습니다. 누구에 대해서? 그 소들의 생애 주기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shared that information, 그 정보를 서로 공유했으며, and collaboratively 라고 하면은 공동으로, 협업으로 라는 뜻이에요. 협업으로 생각해냈습니다. ideas about raising their own cattle. 그들만의 그 소를 이제 기르는 것에 대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습니다. came up with. 잘 기억하세요. 자, 여기에서 지금 보면은 병렬 구조가 쭉 많이 보입니다. 병렬 구조. 자, 그래서 new하고 shared하고 came up with하고 다 병렬 구조라는 것 기억하시고 여기 that information이라고 나왔는데 요 that information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소들의 라이프 사이클에 대한 정보겠죠.
그죠? 그것을 알아서 서로서로 공유하고 그리고 또 이 소들을 키워내는 방법을 생각해내고 그러면서 and thus prey domestication was born. 바로 먹이 가축화가 탄생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한 게 아니야. 그냥 이렇게 잡아와서 그냥 바로 우리에 넣고 그냥 먹이면서 이런 게 아니라 길게 세대에 걸쳐서 관찰하면서 얘네들 생애 주기가 어떻고 얘네들이 이러면 아픈 거구나, 이러면 새끼를 뵌 거구나, 어떻게 하면 새끼를 낳는구나 이런 거를 다 공유하면서 이제 이 소들을 가축으로 키우는 방법을 생각해낸 겁니다. 상당히 여러 세대에 걸쳐서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once가 맨 앞에 나왔는데 이렇게 되면 접속사일 확률이 커요. 접속사일 때는 일단 뭐뭐 하면입니다. 그래서 once cattle, sheep, pigs, llamas, and goat 이런 소, 양, 돼지, 라마, 염소들이 were living with humans. 일단 인간하고 함께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were living이 됐고요. 살게 되자 It was a simple task to do 라고만 보시면 여러분 이거는 하기 쉽다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no, 이거 가주어고요. 진주어예요. 진주어인데 진주어에 like with dogs가 지금 끼어들어져 간 겁니다. 개와 함께 개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개에 있어서 마찬가지로 무엇을 하는 게 간단한 일이 되었냐? Do a bit of behavioral and morphological shaping via direct manipulation. 그러니까 직접적인 manipulation, 조작이죠. many가 있으면 손이라고 했잖아, 그치? 직접적인 조작을 통해서 통해서 behavioral and morphological shaping, 행동과 형태의 형성이에요. 행동과 형태의 형성. 약간의 그런 행동과 형태의 형성을 하는 것은 그건 간단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개와 함께처럼. 그러니까 개도 지금 보면 우리가 계속해서 좀 신기한 종을 만들어내잖아요. 그죠? 너무 크면 부담스러우니까 미니 종을 만들어낸다거나 아니면 사냥을 더 잘하는 종을 어떻게 좀 만들어낸다거나 이런 식으로 개의 그런 경우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이 동물에게도 어떤 직접적인 조작을 통해서 약간의 그 행동과 그 동물들의 행동과 그런 형태를 형성하게 하는 것이 아주 간단한 일이었대요.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했어야만 했을까? 바로 for wool, 양모라던가 우유를 생산한다거나 아니면 빠른 성장, 고기를 위해서 이제 고기를 얻기 위해 빠른 성장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좀 직접적인 조작을 하게 된 거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그러니까 어떤 돼지가 개만 좀 굉장히 크게 태어나고 굉장히 크게 살이 찌는 거야. 그러면 그 돼지를 이제 씨돼지로 삼아서 이제 모든 암돼지들이 그 돼지랑 이제 생식을 하게 해서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살찌고 큰 돼지가 계속해서 태어날 수 있게 그 유전자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이 direct manipulation이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발전을 시켜왔어요. 이게 이 농사에서도 물론 농사 짓는 것이 이제 뭐 들판에 나서 씨 뿌리고 뭐 걷어들이고 하지만 이 가축을 키우는 것도 이제 농사 일에 들어가는 거잖아. 근데 어쨌든 이 가축을 키우면서도 이런 식으로 해서 양이 태어났는데 저 양이 털이 되게 많이 복실복실하네. 쟤는 정말 그렇네. 그러면 걔를 이제 씨 염소를 해서 그 염소가 새끼를 계속 낳게 한다거나 아니면 그 염소가 수컷이면 암컷들은 다 그 수컷하고 이제 생식 활동을 하게 해서 계속해서 그런 새끼들이 태어나게 만들고 하는 이게 바로 direct manipulation입니다. 그래서 이게 간단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시죠? 그죠? 자, 저는 이 문장이 서술형으로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복잡하거든요. 일단은 접속사 쓰였고요. 그리고 나서
가주어, 진주어도 쓰였고, 진주어도 그 사이에, 진주어로 쓰인 그 투부정사하고, 투부정사의 동사하고 목적어 사이에 또 like with dogs 이거 끼워 들어져 가고요. 그쵸? 그리고 나서 via, 혹은 via라고 하기도 해요. 얘도 지금 쓰여져 있고, 이렇게 활용이 됐고, 그래서 좀 복잡해서, 길고 복잡하니까 서술형으로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서 이제 앞에서부터 쭉 보면은, 그죠? 맨 처음에 관찰을 했어요. 관찰을 하고, 그 다음에 데리고 오고, 그래서 또 데려와서 관찰하면서 이제 사육, 아이디어가 생각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사육 아이디어를 낸 다음에는 사육하면서는 이렇게 약간의 변형도, 어떤 변형? 행동, 그리고 모형에 있어서의 변형도 이제 할 수 있게 됐어요. 손쉽게. 무엇을 위해서 했나요? 그 목적은 바로 이런 오리라던가 우유라던가 아니면은 고기를 위해서 빠른 성장 이런 것들을 위해서 변형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점점점 발달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나서 the selection of specific individuals to breed. 사육할 그런 특정한 개체. 사육할 특정한 개체의 선택은 the selection.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주어보고 selection이 핵심 주어니까 단수라서 was가 왔죠. 그래서 사육할 특정한 개체의 선택은 was an initial step, 첫 걸음이었습니다. toward more than domestic animals, 이 현대의 가축을 향한 첫 걸음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 이제 고를 때 도마뱀 같은 거 안 고른 게 어디야, 그치? 아니면은 뭐 사자 이런 거 데려와도 걔네 고기도 별로 없어. 먹이만 무지하게 많이 들어가고 뼈만 많아. 선생님은 옛날에 신혼여행 갔을 때 애기 표범을 안아본 적 있었거든. 와, 진짜 무거워. 되게 무거워. 걔네 뼈값이 장난이 아닌가 봐. 근데 그런 표범 같은 걸 데리고 와서 길들이려고 했어 봐라. 그냥 계속 사람들만 다치고 죽고 고기도 못 얻고 인류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을까? 근데 어쨌든 사육할 특정한 개체를 잘 정했잖아. 그게 첫걸음이었어. 그게 첫걸음이었고 이게 이니셜 스텝이었고 이 선택한 것의 끝은 무엇이었을까? 바로 햄버거라는 거야. 이 너무 빨리 결과 도출이 되니까 이게 무슨 소린가 하겠지만 그렇게 데리고 와서 이제 가축으로 점점 길들여서 키운 다음에 지금은 축산업으로까지 발달을 하고 축산업 그리고 식품, 가공식품까지 계속 발전하게 된 거잖아. 그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래서 and hamburgers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어요? 마지막에 너무 뜬금없이 햄버거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야 라고 그냥 처음에 봤을 때는 좀 당황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잘 봐봐. 이거 당황할 일이 아니라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처음에 시작은 그렇겠지만 가축화를 시도하는 과정은 처음에는 이러했지만 지금 마지막에 가축화의 마지막은 뭐야? 바로 축산업과 가공식품업이지. 그렇지? 라고 우리가 이제 추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쭉 그 흐름을 따라왔거든요. 선생님이 정리해줬잖아. 이해되시죠? 이젠 알겠죠? 자, 그래서 요게 조금 어렵게 느껴졌을 수도 있을 거예요. 선생님이 지금 선지를 보니까 선지 자체가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 수는 있을 거야. 하지만 선지도 잘 독해를 해야 되고 그 선지 독해를 꼼꼼하게 잘하기 위해서는 지문을 해석하고 분석하면서 그것부터 연습을 한다면 선지 분석이나 해석은 그렇게 많이 어렵게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자, 선생님이 뒤에다가도요, 이렇게 표시를 이제 정리를 좀 해뒀고요. 그리고 여기 그림으로도 나와 있잖아. 자, 봐봐. 이거 되게 괜찮지 않니? 나 정말 심혈을 기울였어. 자, 그래서 봐봐. 보면 포식자를 관찰하고
그러다가 야생소를 또 연구하다가 관찰하는 거지. 그랬다가 첫 번째 모험 데리고 온 거야. 그리고 성공적으로 길들이기를 해. 그리고 세대를 넘어서 계속 관찰을 하다가 공동 사육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고 그러면서 이제 선택적으로 사육을 하는 거지. 얘를 키울까? 쟤를 키울까? 그러다가 이제 훌쩍 뛰어서 이제 현대의 햄버거가 탄생하는 이런 과정들, 가축화로의 여정을 나타낸 겁니다. 이 순서를 잘 기억해 두시면 만약에 이 지문이 순서로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많이 힘들진 않을 거예요. 내가 보기엔 충분히 순서로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주제요는 당연히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순서, 은근히 순서 나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어법, 서술형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길고 복잡하고 적당한 난이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함축과 미추로는 이미 나왔으니까 굳이 나올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자, 주제요를 이제 우리가 한번 정리를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PD님 여기 띄워주세요. 자, 주제 야생 가축 관찰에서 시작된 가축화 과정과 인간 동물 관계의 진화, 이게 이제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목은 From Wild Horse to Hamburgers, The Origins of Domestication 이라고 해서 아주 제목 적절하죠. From Wild Horse to Hamburgers, 그지? 네. 그리고 나서도 이게 너무 이게 햄버거가 뒤에 있으니까 이거 답이다 이럴 수 있잖아. 그래서 또 다른 제목으로는 The Origins of Domestication, 이것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자, 이렇게 핵심어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순서 어떻게 나올지 한번 볼까요? 순서로 나온다면 상당히 헷갈릴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 거는 여러분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을 거예요. 햄버거가 나와 있으니까 바로 그거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지. 그래서 요 The Selection부터 여기까지, 이게 이제 마지막 C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Once Cattle, 이것도 좀 길어. 그래서 여기가 B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A가 되는 식으로. 이러면은 너무 남아돌잖아. 그치? 너무 남아도는데 어쩔 수 없어. 어쩔 수가 없다. 아니면 크게 보면 얘가 좀 더 색깔 다르게 합시다. 얘가 A, 그리고 얘가 B, 마지막에 BC가 C가 되면서 이런 흐름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자, 제가 여기 흐름 정리 다 해드렸으니까 요거 잘 보시면서 잘 흐름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재미있는 지문이었어요. 그죠? 어법이나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는 거 생각하셔서 복습 워크शी트 잘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로바로 수업 들은 다음에 바로바로 그 복습 워크शी트의 첫 장은 풀어주세요. 그때 들은 것을 바로바로 확인하면서 어법이나 어휘 이런 것들이 좀 머릿속에 잘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알겠죠? 선생님 되게 힘들게 열심히 시간 쪼개서 만드는 거니까 꼭 해주세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5강 2번이었습니다.